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강의를 아주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올리고 있죠. 제가 강의 이렇게 열심히 올리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빨리 이 교재 구매하신 분들한테 빨리 영상을 제공하고 싶음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이후에 작업할 것들이 있어요. 이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올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나중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 다 오픈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오늘도 한번 열심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배웠었죠? 이 칼슘까지 했었네요. 칼슘까지 했고 오늘은 이 마그네슘부터 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원소기호 공부해 오셨죠? Mg입니다. Mg. 마그네슘은 이 돌로마이트, 바이오타이트, 그리고 세르펜타이트 등이 주요 마그네슘 함유 광물이며 2차 점토 광물도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비교환성, 교환성, 수용성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비교환성은 마찬가지로 그 교환성이 아닌 애들이죠. 네. 대부분의 마그네슘은 이 비교환성 광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교환성은 이 입자에 붙어있는 애들을 말하고요. 입자에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붙어있는 애들. 요런 녀석들을 말하고 이 비교환성이란 그냥 아예 이 광물 형태로 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이 광물이 전체가 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광물의 여러 이제 구성 원소들 중에서 이 마그네슘이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요. 그럼 2차 광물이 풍화되는 과정에서 이 마그네슘이 나오고 이것은 주요한 공급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그네슘 자체가 이 암석에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이 교환성과 수용성입니다. 교환성 및 수용성 마그네슘이 식물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형태이고 이들 간 동적 평형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교환성 마그네슘은 토양 중 총 마그네슘 함량의 5%를 차지하고요. 교환성 양이온 중 마그네슘의 비율은 4에서 17%입니다. 이거보다 높은 얘가 뭐였죠? 이 칼슘이 가장 높았고 그리고 교환성 마그네슘은 토양 중 총 마그네슘 함량의 5%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비교환성이 있다는 거예요. 암석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또 마그네슘은 이 칼슘과는 달리 체간부를 통한 이동이 가능하여 식물체 내 재분배가 가능하다. 즉 이동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동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마그네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빠른 영양소랑 이 느린 영양소. 빠른 영양소는 NPK, 비료의 3요소. 얘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마그네슘이 있고요. 자, 느린 영양소는 칼슘, 철, 붕소, 망간, 황 이런 애들이 느린 영양소에 속한다. 이 황 같은 경우에는 느리기도 하고 이 중간 정도라고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황입니다. 황은 뭐였죠? S. 그렇죠. 황은 대표적인 황화 광물 이 필라이트가 풍화 과정에서 유황세균의 자강 영양세균에 의해서 산화되어 만들어진다. 자, 어쨌든 이 피라이트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 황이다. 담수 상태의 현기 토양에서는 황산염은 미생물의 작용을 받아 이 황화수소로 환원되며 네, 지금 이 황이 수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황화수소인 거고 이게 환원됐다고 하죠. 수소가 붙었으니까. 수소가 붙으면 환원됐다고 했죠. 자, 유기물이 혐기적으로 분해될 때도 이 황화수소가 발생합니다. 생성된 황화수소의 대부분은 이 철이온과 반응하여 이제 황산철, 아니죠. 그래서 황화철 같은 불용성 철화합물로 토양에 집적되어 안정화됩니다. 호기 상태일 경우 화학적, 미생물적 반응을 거쳐서 이 황산으로 산화가 됩니다. 황에 산소가 붙어서 황산으로 산화됩니다. 호기 상태일 경우 황은 주로 이 황산 형태로 뿌리에서 흡수되지만 대기 중 이 황산이 기공으로 일부 황산이거든요. 이게 기공으로 일부 흡수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식물체 내 황의 90% 이상이
단백질에 존재하는데요. 네, 황의 90% 이상이 이 단백질에 존재하는데 단백질이 분해된 뭐라고 했었죠? 그쵸, 아미노산이죠. 이 아미노산 중에서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의 구성 성분입니다. 황은 이 아미노산 중에 시스테인과 메티오닌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폴리펩타이드 중에서 디술피드 결합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 황은 또 코엔자임 A와 비타민 중에 비오틴과 비타민 B, 시아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의 구성 성분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요.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조금 이해하시고 싶다면은 이 코엔자임, 비오틴, 비타민 B1의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구조 보시면은 아마 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황은 이게 주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질소나 탄소나 이렇게 주요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한 번씩 보시면은 머릿속에 확확 남는다. 자, 다음은 철입니다. 철은 뭐였죠? Fe. 철은 단백질과 결합하여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합니다. 자, 이 헤모프로틴이라고 있는데 질소 고정장애에 필요한 레그 헤모글로빈, 광합성 또는 호흡 과정에서 전자전달 역할을 하는 이 시토크롬 산화요소, 과산화수소 분해요소, 과산화요소 등의 효소를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철, 황 단백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사 과정에서 전자공여체로 작용하는 이 페레독신을 말합니다. 전자공여체란 전자를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결핍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맥간 황화 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어린 잎에서는 백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철 같은 경우에는 이동성이 빠르다고 했어요, 느리다고 했어요? 이동성이 느리죠. 이동성이 느림으로 결핍하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이 어린 잎에서 나타난다고요. 자, 구리. 이제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토양 용액 중에서 주로 이 이가 양이온으로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유기물과의 결합력이 매우 강합니다. 유기물과 강한 애 또 누구 있었죠?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서. 이 망간이 있습니다. 망간. 이 망간이 구리와 함께 유기물과 결합력이 굉장히 강한 예고요. 이동성이 낮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 산화환원 효소에 필요한 원소입니다. 네, 여기까지 알고 가시고 다른 부분 읽어보셔야죠, 당연히. 자, 다음 아연입니다. 아연은 뭐였죠? ZN. 그렇죠. 자, 아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보자고 하면은 자, 이 부분입니다. 3번. RNA 중합효소와 리보뉴클리아제 이 활성 및 리보솜 구조의 안정화에 관여하며 단백질 대사에 영향을 주고요. 자, 아연 같은 경우에 또 중요한 거. 자, 결핍됐을 때 줄기의 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이 로제팅 현상. 로제팅 현상 하면은 아연이 부족했을 때 그렇죠. 결핍 현상이고 잎 크기가 작아지는 이 리틀 리프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아연이 IAA 이게 옥신이죠. 옥신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 아연이 옥신의 합성에 관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연이 부족해지면은 옥신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결핍 현상이 옥신이 부족했을 때 결핍 현상과 같습니다. 줄기의 마디 길이가 짧아지는 로제팅 현상, 옥신이 부족했을 때고요. 잎 크기가 작아지는 것도 옥신이 부족했을 때입니다. 잎 크기가 작아진다는 거는 잎 생장 호르몬인 이 옥신이 적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트립토판은 옥신의 구성成분 생성에 관여를 하고요. 자, 다음 망간입니다. 망간은 원소기호 MN입니다. 망간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가 중요하냐? 한번 읽어보시죠. 망간은 주로 산화환원 과정에 관여하는데 이 TCA 회로에서 탈탄산과 탈수소 효소를 활성화하거나 자, 탈탄산이란 말 그대로 자, 어떤 이런 화학 물질이 있는데 여기서 이 탄산을 탈출시켜주는 애, 빼주는 애 말하고 탈수소 효소는 여기 수소가 있다고 하면 이 수소를 빼내주는 반응을 하는 요걸 도와주는 이 효소를 말합니다. 오케이. 광합성과 질소 동화작용에 관여하고요. 유해 활성산소를 없애는
이 슈퍼옥시드 디스머테이즈, 이 SOD라고 불리는데, 이 SOD의 보조인자로 작용하게 됩니다. pH가 높거나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망간 결핍이 일어나기 쉬운데, 이 유기물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결합이 굉장히 강해서 이 유기교질과 복합체를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망간 결핍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결핍 시에는 조직이 작아지고 세포벽이 두꺼워지며 표피 조직이 오그라듭니다. 연맥과 연맥 사이에서 환백화 현상이 일어나죠. 자, 다음은 몰리브덴입니다. 몰리브덴 원소기가 뭐였죠? MO. 그렇죠. 몰리브덴은 이 부분 중요해요. 이 영양소들 가운데 식물 요구도가 가장 낮습니다. 식물에서 요구하는 그 량이 가장 작고요. 자, 그리고 이 몰리브덴 함유 효소에는 질소 고정에서 핵심 작용을 하는 질소 고정 효소, 네, 니트로제네이즈, 그리고 질산이 이 암모늄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질산을 이 아질산으로 환원시키는 질산 환원 효소에 몰리브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몰리브덴은 주로 6+ 산화 상태로 존재하고요. 이 MO5가 그리고 4가까지 환원될 수 있어서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산화가 일어나면 여러분 환원이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은 제가 드렸었죠. 자,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됐습니다. 어떤 물질이 O가 붙었어요. 그 산화가 되면은 그 주위에 있던 다른 물질은 환원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누굴 환원시키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애를 환원시키는 거죠. MO6가가 있었어요. 얘를 환원을 시킴으로써 얘가 자연스러움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환원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몰리브덴 5가에서 4가까지도 환원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고, 자, 질소 고정을 하는 콩과 작물에서 몰리브덴이 많이 필요하고요. 일반 식물은 이 질산이온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 몰리브덴이 필수적이지만 이 암모늄 이온을 이용하는 경우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질소 고정을 한다고 했어요. 질소 고정. 자, 아까 보시면은 이 질산을 이 아질산으로 환원시키는 질산 효소에 이 죄송합니다. 몰리브덴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질산이 없어요. 질산이 없습니다. 질산이 없으므로 질산을 이 아모늄으로 환원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질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몰리브덴이 많아야 하지만 이 질산이 없고 이 암모늄만 있을 경우에는 결핍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 다음 붕소입니다. 붕소는 뭐였죠? B라고 했었고 얘는 키워드 생장점 가져가라 말씀드렸었죠. 붕소는 식물에 흡수되어 주로 잎의 끝과 테두리에 축적되고요. 어린 세포의 발달과 생장에 필수적입니다. 이 생장점 발달에 관여하고요. 자, 결핍 증상은 생장점과 어린 잎의 생장이 저해되고 어린 세포의 발달과 생장에 필수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핍되면 이거의 반대라고 보면 되시는 거예요. 결핍이 심한 경우 고사하고요. 줄기 마드가 짧아지며 잎자루가 비정상적으로 굵어지고 꽃과 과실이 쉽게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염소입니다. 염소는 그쵸, 뭐였죠? C. 그 다음 뭐예요? L이에요? I예요? 그쵸, CL이죠. CL이 염소입니다. 이 뒤에는 소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소문자가 L 소문자가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I가 아니라는 거예요. I가. 혹시 이거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이 염소는 망광과 함께 힐반응만 무슨 말이냐면은 광계2에서 물이 분해되어 전자가 방출되는 과정. 즉, 이 광분해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 H2O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H2O가 뭐로 빠지죠? 수소이온과 전자와 이 산소로 빠지게 되잖아요. 이 전자는 전자전달계를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이 물이 분해되는 과정, 이 광분해에 이 염소가
관여한다는 겁니다. 이제 칼륨과 함께 기공 개폐에도 관여하므로 식물의 강화성 영향을 준다. 액포막의 ATPase의 활성화에도 관여하게 되고요. 자, 다음은 필수 원소는 아니지만 이 코발트. 우리 17가지 그 필수 영양소는 아니지만 코발트 알아두셔야 됩니다. 콩과 작물에서 이 리조비움 박테리아에 의한 질소 고정에 필요한 이 레그 헤모글로빈의 합성에 관여하게 됩니다. 레그 헤모글로빈은 그 산소의 진출입을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자, pH가 높다는 거는 이제 알칼리성이죠. 알칼리성 담소 토양과 산성 토양에서 이 코발트의 흡수가 훨씬 많아집니다. 자, 이 알칼리성에서는 담소 토양에서, 그리고 이 산성 토양에서 코발트 흡수가 많아진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석회 시용 시 코발트의 유효도가 많이 감소됩니다. 다음 니켈. 니켈은 이가 형태로 식물에 이용 흡수되고요. 플러스 2죠. 니켈은 요소를 많이 흡수하는 식물에서 필요한데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이 우레이즈의 구성 원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체크해서 가져가세요. 우레이즈의 구성 원소이다. 요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반응을 촉매해준다. 이 우레이즈는. 자, 콩과 작물에서 고정된 질소가 지상부로 수송될 때 이 우레이드 화합물을 주로 이용하므로 콩과 식물의 질소 대사에서 니켈은 필수 원소입니다. 자, 니켈은 필수 영양소일까요? 그쵸. 니켈은 필수 영양소가 맞습니다. 마지막 필수 영양소로 지정됐죠? 17가지에서 마지막. 자, 다음은 규소, 실리콘. 이거 뭐였죠? Si. 규소죠. 규소인데 영어로 하면은 그냥 실리콘이에요. 규소 같은 경우는 이 벼와 같은 화분과에서 잎 줄기의 피층세포에 축적되어 조직의 물리적 강도를 높여줍니다. 벼, 보리, 밀 등 곡류작물의 경우 규소는 직간접적으로 생육과 수량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읽었습니다. 네, 오늘 그냥 읽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 이 위에 있던 뭐 칼륨, 질소, 마그네슘 포함해서 이런 애들 워낙 중요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사실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시고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일단 체크해드렸고 나머지 부분들도 여러분들 꼭 일단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무기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돼서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씩 문장을 추가해 가면서 이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이 토양의 침식 및 오염입니다. 벌써 토양학이 거의 이제 마무리 돼가고 있어요. 토양에 몇 페이지 남았냐면요. 169페이지에서 끝나니까 이제 10페이지 남았네요. 10페이지. 아마 한 강이나 이제 2강 정도 하면 토양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죠.